자,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서는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일까지 마치고 매일매일 2차례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8월 17일 05시 기준으로 해서 검사 대상 1239개 농가 중에서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코너부터는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두 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요 살충제 계란 얘기 지금 연일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 추가로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5시 발표 기준으로 총 33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6곳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이 번호하고 농장 이름이 찍힌 부분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혹시 냉장고 속에 있는 계란, 본인이 갖고 있는 계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 지역번호가 다 의미가 있죠. 13 지역번호 그리고 08 이 이름이 해당되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비펜트린이 나온 농장 번호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곳을 저희가 이 한 화면에 넣어놨는데요. 07 미림, 07 한국, 08 신선2, 11 서영, 11 구은회 등등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또 다음 화면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5시 기준으로 23곳 발표가 된 곳인데요. 08 양계, 08 김준환, 08 LSH 이 달걀이 지금 제일 처음에 발견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역의 양계장의 번호입니다. 08 박종선, 08 고산 등등등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는 계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액톡사졸이라는 또 추가로 이 독성 물질이 또 검출이 됐습니다. 살충제 성분인데요. 어제 2가지까지만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또 2가지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플루페녹스론이라는 살충제 성분 그리고 에톡사졸이라는 살충제 성분 이 2가지가 또 추가로 검출이 됐습니다. 06 길성노, 11 무염, 08 주희노. 주로 08은 경기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지역 번호입니다. 자, 일단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다 살충제를 사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계장에서 살충제를 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었다. 그러니까 일부 괜찮은 그 계란 달걀들은 이제 유통업체로 출하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살충제가 들어갔던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저 정보들을 어쨌든 정부가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는 것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유통 과정에서 저기서 나온 달걀들의 유통을 막고 그리고 네. 안전한 달걀들만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네. 조치를 취하는 건 이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이라고. 원래 어제 발표할 때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이 전수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를 했어요. 1시간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살충제 계란 농가 10곳을 틀리게 집계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원래 처음에 29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상하다 기자들이 그러면 얘기하면서 명단까지 발표를 한 거죠. 네. 대통령이 상세히 알려라라고 얘기를 해서 농장 명의 주소까지 넣었는데 기자들이 보니까 어제 밝혔던 곳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얘기한 곳이 왜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농식품부가 이게 왜 빠졌지라고 다시 집계를 해서 31곳이라고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3곳 이렇게
이렇게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통계를 정부가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이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안 들어간 그런 네. 정보들이 마구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걸 유통을 시킨 게 바로 정부라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을 좀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 좀 국민들도 굉장히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요, 더 충격적인 게 친환경 마크가 찍힌 농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살펴보니까 친환경 농장을 지정하고 인증하는 곳이 정부 단체가 아니고 민간 단체였다고요, 유종 기자? 네, 1999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 인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2년부터 민간 업체에게 인증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는 100% 민간 업체가 모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64개 업체가 맡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농가가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면 서류와 현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증기관들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또 공공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곳이 민간업체다. 글쎄요, 민간업체라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 민간업체가 제대로 친환경 마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정부 부처가 잘못한 건지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왜 친환경 이 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네. 이번에 본다면 거의 지금 1456곳 중에 친환경 인증받은 곳이 780곳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절반이 넘어요, 네. 오히려. 그런데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이번에 유해 물질이 발견된 그곳도 오늘 5시 발표로 보면 농가 한 31곳 중에는 곳에서 오히려 친환경 인증받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해 물질 기준을 안 넘긴 곳도 한 35곳 정도 되거든요. 일단 전혀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을 하는 민간 기관이 한 64곳 네. 정도 되는데 그 구조 자체가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해줄수록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에서 오는 기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이제 1년에 2차례씩 그 점검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티즌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요, 뭐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믿고 비싸게 산 국민들만 호구였느냐, 또 살충제 뿌리면서 친환경 마크 붙이고 비싸게 팔았던 것이냐. 글쎄요, 소비자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값이 비싸더라도 내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더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비싸지만 친환경 마크가 찍힌 농산물 먹였을 텐데 결국엔 거기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대부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런 이 공분을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정부의 대응 능력입니다. 뭔가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와 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지금 뭔가 혼란스럽죠. 기자들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공무원, 모든 공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관할 다툼이 네. 강합니다. 어디까지 우리 업무고 어디서부터 너희 업무냐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이라는 건데 일단 달걀의 생산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네. 근데 생산 단계에서 나와서 유통 단계로 돌아가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거죠. 네. 똑같은 달걀인데 관할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는데 처로 하나 올라갔죠. 그렇죠.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던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가져옵니다. 네. 근데 가져와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뭐 유통하고 식품으로서 이거를 우리가 관련하는 건 좋은데 생산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생산에 관한 것은 농림부 당신들한테 위탁 줄 테니까 계속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달걀인데 양계장 벽을 딱 가운데 두고 벽 안쪽은 농림부, 벽 하하. 한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 계시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나왔던 거죠. 자, 같은 시간에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에 발표를 했는데 류영진 식약처장은요. 자, 국내산 계란, 닭고기에서 피프로닐 검출이 없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그 똑같은 시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금 산란계 농장 989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식약처장은 국내산 계란, 닭고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계장 밖으로 나왔을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농식품부는 뭔 소리야? 지금 농장 우리 조사하고 있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두 개가 뭐 양립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양 부처에서 서로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네. 국민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 발표를 하게 됐는데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일원화되고 뭔가 통일된 그런 관리 체제가 갖춰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급하게 2, 3일에 걸쳐서 전수조사,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 방법에 또 문제가 있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어떤 허점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가서 그 무작위로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아무거나 딱 끄집어내서 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전수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알들을 여러 가지로 무작위로 조사를 하고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쪽 무더기에는 어느 것인가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전날쯤 되면 내일 전수조사를 하러 갈 테니 농장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미리 골라놔 달라. 그래서 어떤 농장주들은 수십 개알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요. 어떤 사람은 계란 한 판을 미리 또 준비를 해둡니다. 그러다가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그냥 꺼내주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라고 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농장주들의 말 정말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전수조사를 간다라고 통보를 다 해놓으니까요. 계란 한 판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오시라. 글쎄요. 농장주 입장에서 내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듬뿍 묻어 있으니 이걸 가져가서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또 어제 살충제 뿌려서 약이 많이 묻어 있을 줄 모르니 어디 가서 좀 빌려다가 낼까. 이렇게 되면 전수조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허점 투성이의 전수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전수조사 방법도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살충제 계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오해와 진실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엄마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분유에도 계란이 들어간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거짓된 정보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먹여야 될 분유에 계란이 들어간다는 소문, 이게 왜 생겼던 겁니까? 분유에 계란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분유를 보시면 계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업체 측에서 하는 얘기는 계란이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아니라 뭐 아이의 두뇌에 좋은 성분 이런 것들을 조금 뽑아서 아하. 어떤 특정 성분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성분을 굉장히 깐깐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분유에도 계란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 오해였습니다. 계란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을 추출해서 분유에 넣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프로닐,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라는 내용의 소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나왔습니다. 아, 사실이군요. 피프로닐이 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물질이군요. 네, 한양대 고현철 그 교수팀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우리 사람한테 한 건 아니고 쥐한테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 파킨슨병 하면 뇌 손상을 가져와서 그 몸이 느리게 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이런 병의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퇴행성 질환인데 쥐의 실험을 해봤더니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파킨슨병이 우려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뭐 우울증이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살충제 성분에 노출되면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기재가 됐는데요. 살충제가 중독되면요, 우울증의 위험도가 5.8배나 아하.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농촌에 가서 살충제 많이 쓰잖아요. 농사 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20년 넘게 살충제를 많이 사용한 분들, 그분들을 봤더니 우울증으로 보고된 분들이 아닌 분보다 노출돼 있던 위험이 또 2.4배를 추산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확실히 살충제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살충제 계란 진실 혹은 오해 세 번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 최근에 장마 기간이 길었습니다. 장마가 이제 끝났고요. 또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어나고,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미 뭐 무, 배추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계란값 자체가 1년 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 한 42% 정도 이미 올랐습니다. 네. 오른 상태에서 이제 이번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네.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계란이 급난이 될 것이다. 아하. 30개들이 한 판에 지금 한 7,500원 정도 하는데 네. 이것이 한 10,000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계란이 들어가는 과자라든지 빵 뭐 이런 네. 것에까지 영향이 좀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좀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 아하. 대체적으로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란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5번째, 6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위와 2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